취재 기자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지희 기자, 참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네, 밤사이 있었던 일들을 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어젯밤 10시 반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의원들을 향해서 당장 국회로 와라 이렇게 긴급하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국회 본청 앞이 조금 통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앞에 모인 시민들과 계엄군 사이에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계엄군들은 계속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유리창이 깨진 모습이나 그 인간 바리케이트를 쳐서 긴급하게 막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또 계엄사령부가 그때 당시에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결사와 집회 시위 금지, 또 국회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을 계엄사가 통제한다 이런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어서 새벽 1시 1분쯤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 2시간 48분 만에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을 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추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담화 이후에 여야 각 당 대표들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금 조국혁신당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여야 할 것 없이 입장을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사실 조국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하야 같은 조금은 강한 어조로 비판적 성격의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이미 규정한 15개 탄핵 사유에 더해서 내란죄까지 더해졌다. 그리고 이미 탄핵 소추안 초안이 완성이 됐고 해가 뜨면 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 윤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논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강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도 조금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담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을 발표하긴 했는데 네. 야당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 예를 들면 그 당에서 내보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탄핵이라는 그런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네,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이 전반적인 상황을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했고요. 네. 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이런 최고위원 의원총회를 즉각적으로 소집해서 이 상황을 한 번 더 논의하겠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유감이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잠시 뒤인 오전 8시에 의원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갈 것으로 예측됩니까? 네, 사실 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에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취재진의 관심 사항도 여기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그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취재진이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 당시에 진입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다,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개혁신당에서도 의견이 좀 있었어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에 의해서 좀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네. 천하람 의원도 좀 강한 메시지를 내놨죠. 어떤 메시지를 좀 냈습니까? 네, 천하람 의원 또한 지금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하야라는 단어를 쓰면서 조금 강하게 비판하는 어조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열기로 한 이 비상의원총회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탈당 조치 등에 관한 그런 취재진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자막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계엄 해제안이 오전 4시 반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엄 해제안이 오전 4시 반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각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내놨는데요. 어떤 입장들이 나왔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속속들이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대로 소식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는 통보를 먼저 받지는 못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좀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특파원을 계속해서 좀 연결을 했었는데요. 잠시 후에 또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계엄과 관련된 부분 중에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박단 전공의 대표죠. 입장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당시 그 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에 입장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때 파업과 같은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복귀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우선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이제 많은 국민이 관심일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부문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이제 원달러 환율 부분이라든지 가상자산, 비트코인 부분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환율도 상당히 큰 변동을 겪고 있고 네. 지금 1,440원대까지 오른 후에 상승폭을 줄였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금통위를 열어서 긴급 회의를 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